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3월 3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1분기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정말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4월 달에는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일봉으로 볼까요? 자, 일봉상으로 확실하게 121선이었죠. 아니 241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4월을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241선에서 계속 맞닿고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장기 이평선 저항선은 다 사라졌거든요. 자, 모든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구간이고, 그렇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62평선 약간의 걸림돌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던 간에 흐름상 다음 주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0.35% 하락이 나오면서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중한 때는 1% 가까이도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비한다면 그래도 많이 만회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상승이 나왔어요. 특히 포스코홀딩스의 상승이 돋보이고 또 포스코케미칼도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번에는 LNF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HLB까지 이 두 종목의 상승이 돋보이네요. 그렇다고 다른 종목들은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낙폭이 강하게 나왔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그냥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5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은 한 달 내에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기관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수급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의 상승이 나오는 만큼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지 그게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소폭이지만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기관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났던 DB하이텍,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은 좋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30만원을 돌파했던 LNF,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LNF, 기아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기아, 삼성전자,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견조했어요. 나스닥이 0.7% 상승이 나왔고 거의 2월달 고점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0.4%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0.57%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1.6%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고, 확실히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때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었을 때 9월인가 그쯤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확실히 추세가 돌아선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를 보면 오늘만 지금 1%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어요. 그동안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단 말이죠.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빨간불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코스닥만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을 것이고요. 그 키맞추기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코스피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보셨듯이 그것도 한번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코스피 내에서는 어떤 업종이 상승이 나올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몇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반도체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늘려줄 수 있는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이건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이상에서는 8%에서 15%로, 그리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각각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많이 나와 있었고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었던 만큼 크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가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또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아마 오늘 밤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될 거예요. 이 PCE 지표는 파월 의장의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라고 언급을 했었던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E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 미국 증시의 흐름이 조금은 바뀔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는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 조금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현지 시각으로 31일, 내일쯤 되겠네요. IRA 세부 사항이 내일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그동안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광물 조달 국가를 확대할 것으로 지속적인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물 조달국이 확대가 되는지 그것도 내일 어떤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원자재 수급이 조금은 안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전지 핵심 소재, 이 양극재가 핵심 광물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양극재가 광물로 분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품으로 분류를 할 것이냐, 그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광물로 유지가 된다면 한국 공장에서 양극재를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광물이 아닌 부품으로 분류가 되면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내 대표 2차전지 기업 중에서 특히 양극재 기업들, 내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또 세 번째는 내일 배터리 3사의 생산세액에 대해서 공제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부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광물 조달국이 확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양극재가 광물 분류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세액 공제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 관련 업종과 관련 종목을 보유하셨다면 내일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DB하이텍이 또 주가가 급등이 나고 있어요.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여기 행동주의 펀드라고 나와 있죠. 이 키워드가 시장에 한몫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동안 소액 주주가 제기했던 것이 지주사 전환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DB그룹이 물적 분할 이슈를 흘렸고 그게 주가를 억눌러 왔었다고 소액 주주 측에서 꾸준히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총액이라든지 또는 주식가액 이런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는 지주사로 강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 이슈를 흘렸고 그로 인해 주가 급락이 나와서 강제로 지주사 전환이 되는 것을 막아왔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성구 펀드에서 DB하이텍의 지분을 7% 이상을 획득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오늘만 해도 지금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6일 만에 65%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DB하이텍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증가했던 만큼 지주사 전환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DB에서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확보해야 되고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DB하이텍의 지분을 지금 12.42%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서 30%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분이 30%가 된다면 5천억 정도? 이 정도의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재무고주상 지분을 늘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면 매각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갭상승으로 크게 출발했지만 꺾이지 않고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펀더멘털보다는 지배구조 이슈가 한몫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전에 SM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하고 카카오의 지배구조 이슈가 번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의 흐름이 정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배구조 이슈가 번졌고 시장에서 지배구조 이슈가 번질 때는 그 지분을 확보하려는 경쟁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과거 사례에서도 한진칼 사태,
서로 자녀들의 지분구조 경쟁을 했었고 굉장히 주가가 상승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코스피 내에서도 삼성전자가 또 1%의 상승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상승이 나와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모두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